오늘의 한국어 동화 피노키오. 옛날 옛적에 마음 착한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페토는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는 나무로 소년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아이라면 좋겠어. 제페토는 별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날 밤 푸른 요정이 나타나 마법을 걸었어요. 피노키오는 갑자기 움직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페토는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했어요. 너의 이름은 피노키오야. 피노키오는 기뻐서 춤을 췄어요. 다음 날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학교 책을 선물했어요. 피노키오는 처음으로 책을 보고 아주 신났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렴.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둘은 아주 교활한 동물이었어요. 이 돈을 마법의 숲에 심으면 늘어날 거야. 여우가 말했어요. 피노키오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줬어요.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노키오는 교활한 여우에게 속아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극 단장에게 배신당한 피노키오는 철장에 갇혀요. 피노키오는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파란 요정이 나타나서 이유를 물었어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코가 점점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피노키오는 반성하며 사과했어요. 요정은 피노키오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피노키오는 나쁜 여우에게 속아 환락의 섬으로 갔어요. 환락의 섬은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피노키오는 지미니의 도움으로 섬에서 탈출했어요. 둘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푸른 요정은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바다로 나갔고 결국 고래에게 삼켜져 버렸다고 했어요. 고래의 뱃속에 그가 아직 살아있어.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서 제페토를 찾으러 갔어요. 마침내 피노키오도 고래에게 삼켜졌어요. 다시 만난 둘은 매우 기뻐했어요. 둘은 힘을 합쳐 고래배를 간지려 폈어요. 고래가 재채기를 해서 둘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푸른 요정이 또 나타났어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요정은 피노키오의 용기와 착한 마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를 진짜 인간 소년으로 만들어줬어요. 인간이 된 피노키오가 제페토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피노키오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한국어 동화 어린 왕자. 어느 날 파일럿의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했어요. 그는 물도 부족하고 혼자였지만 비행기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파일럿은 여러 번 그림을 그렸지만 왕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양이 아니에요. 결국 파일럿은 상자 하나를 그리고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 내 양이 들어있어.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보고 활짝 웃으며 기뻐했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이 B6일이라는 소행성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화산 3개와 특별한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요.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자주 투정을 부리고 왕자를 속상하게 했어요.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결국 왕자는 장미를 떠나 다른 별들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는 6개의 별을 여행하며 다양한 어른들을 만났어요. 왕은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었고 허영심 많은 사람은 칭찬만 원했어요. 술꾼은 술을 마시는 이유조차 잊고 있었고 사업가는 별을 소유하려 했어요.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하는 등불찌기와 탐험하지 않는 지리학자도 있었죠.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지구에 도착한 그는 사막에서 뱀을 만났어요. 뱀이 말했어요. 내 도구로 내가 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왕자는 계속 여행하며 장미 정원을 발견했어요. 많은 장미를 보고 그는 자신의 장미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우를 만나며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내가 길들인 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야. 여우는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왕자는 파일럿과 함께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시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뱀의 도움으로 별로 돌아갔어요. 파일럿은 어린 왕자를 그리워하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답니다. 오늘의 한국어 동화 백설공주. 옛날 옛적에 하얀 눈처럼 피부가 고운 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백설공주였어요. 하지만 새 왕비는 백설공주를 질투했어요. 왕비는 마법 거울에게 물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숲으로 쫓아냈어요. 백설공주는 숲에서 길을 잃고 울었어요. 그때 7 난쟁이가 나타났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갈 곳이 없어진 백설공주에게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백설공주는 고마워하며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한편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물었어요.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여전히 백설공주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로 변신해 난쟁이들의 집으로 갔어요. 예쁜 사과 하나 드세요. 왕비가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난쟁이들은 슬퍼하며 그녀를 유리관에 눕혔어요. 어느 날 멋진 왕자가 지나가다 유리관을 발견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깨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마법처럼 백설공주는 눈을 떴어요. 난쟁이들과 왕자는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성으로 갔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나쁜 왕비는 벌을 받았어요. 그녀는 다시는 마법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난쟁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어요. 성에서 열린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사랑 많은 여왕이 되었어요. 오늘의 한국어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세 형제는 각자 집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큰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요. 이 집에 들어가게 해줘. 늑대가 외쳤어요. 돼지가 거절하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뿜어 지프로 만든 집을 날려버렸어요.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는 나무로 된 집 앞에 섰어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었어요. 나무로 된 집도 쉽게 날아가 버렸어요. 두 마리의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는 벽돌로 된 집으로 갔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몇 번이나 내뿜었어요. 하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셋째 돼지는 서둘러 냄비를 불 위에 올렸어요. 늑대가 굴뚝에서 내려오자 뜨거운 물에 빠졌어요. 늑대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그 후로 늑대는 돼지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평화롭게 살았어요. 셋째 돼지가 말했어요. 노력과 계획이 중요해. 두 마리의 새끼 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힘을 합쳐 큰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채소를 키웠어요. 그 채소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 형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한국어 동화 성냥팔이 소녀. 매우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작은 소녀가 길을 걸으며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어요. 소녀는 얇은 옷만 입고 있어서 정말 추워 보였어요. 눈이 내려 소녀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어요. 소녀는 배가 고팠고 발은 매우 차가웠어요. 소녀는 거리 모퉁이에 앉았어요. 소녀는 떨면서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어요. 성냥을 그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성냥 하나를 그었어요. 작은 불꽃이 나타나고 따뜻함을 느꼈어요. 불꽃 속에서 큰 난로가 보였어요. 소녀는 난로 옆에서 손을 녹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난로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이 보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꽃이 사라지자 음식도 없어졌어요. 소녀는 슬픈 마음으로 다시 성냥 하나를 그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트리를 보고 소녀는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 집에 이런 트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다시 불이 꺼지자 트리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마지막 성냥 하나를 긋기로 했어요. 그 순간 소녀가 사랑했던 할머니가 불꽃 속에서 나타났어요. 할머니, 소녀는 기뻐하며 외쳤어요. 이제 춥지 않을 거야. 함께 가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소녀를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둘은 빛에 감싸여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소녀는 거리 모퉁이에서 조용히 잠든 채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할머니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작은 소녀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찾았답니다. 오늘의 한국어 동화 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라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아버지는 두 딸을 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얼마 후 타지에 있던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집안일과 청소, 요리를 모두 시켰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은 항상 불친절했고 그녀가 편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심술궂었지만 신데렐라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의 계모는 두 딸에게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도회에서 왕자가 자신과 결혼할 신부를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여인이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데렐라에게는 예쁜 드레스와 구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모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비웃으며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반짝이더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드레스와 어울리는 반짝거리는 유리 구두도 선물하였습니다. 요정은 호박을 멋진 마차로 바꾸고 쥐를 마부로 바꾸었습니다. 멋진 마차는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정은 자정이 되면 마법이 사라지니 그 전에 집에 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갔고 도착했을 때 왕자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춤을 췄습니다. 신데렐라는 너무 기뻐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왕자와 춤을 추던 신데렐라는 요정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뿌리치고 궁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유리구두 한 짝을 남겨두고 황급히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유리구두가 발에 맞는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왕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모든 여인들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습니다.
그가 신데렐라의 집에 왔을 때 그녀의 이복 언니들은 유리구두를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무도회에서 만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빨간 모자. 옛날에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빨간 모자는 소녀의 할머니가 선물한 모자였고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할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소녀에게 할머니를 찾아가서 햄, 빵, 와인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출발하기 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가는 길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빨간 모자는 숲에서 늑대를 만났습니다. 늙은 늑대가 빨간 모자에게 물었습니다. 안녕, 작은 소녀야.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빨간 모자예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빨간 모자야. 나는 매우 친절한 늑대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단다. 라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 바구니를 숲속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해요. 라고 빨간 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늑대가 할머니께 어떤 음식을 가져가냐고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햄, 빵, 와인이요. 늙은 늑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위해 아름다운 꽃을 따는 동안 내가 너의 바구니를 너의 할머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단다. 내가 널 도와줘도 되겠니? 빨간 모자 소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늑대는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간 모자는 엄마의 경고를 잊고 할머니에게 드릴 꽃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늑대는 할머니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곧 어린 소녀와 늙은 여자를 먹을 수 있겠다.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요. 할머니께 드릴 멋진 물건이 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너무 아파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지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너라. 늙은 늑대는 즉시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고 할머니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늑대는 할머니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스카프를 두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많은 꽃을 따고 난 후 빨간 모자는 마침내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오늘 할머니가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참 크시네요. 변장한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단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크단다, 아가야. 그러자 빨간 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빨이 참 크시네요. 늙은 늑대가 침대에서 뛰쳐나와 무섭게 말했습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늙은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뛰어올라 그녀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대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냥꾼이 할머니의 집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은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늙은 늑대가 있었습니다. 이 커다랗고 늙은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을 거야. 라고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용 칼을 꺼내 늑대의 배를 갈랐습니다. 사냥꾼이 크게 놀란 것은 늑대의 뱃속에 사람이 한 명뿐 아니라 2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늙은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쓴 소녀였습니다. 다행히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을게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따뜻한 봄날, 엄마 오리가 연못 옆에서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알이 하나씩 깨져서 열렸습니다. 꾀꾀, 꾀꾀. 작은 오리 새끼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부화되지 않은 커다란 알 하나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리는 왜 큰 알이 깨지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알이 깨져서 열렸습니다. 큰 알에서는 매우 크고 못생긴 새끼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리를 찾아온 오리 아줌마는 커다란 새끼를 보며 이 새끼는 왜 다른 새끼들과 다르게 생겼지? 너무 못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새끼 오리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여기선 아무도 너를 안 좋아하는데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뒤뚱거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연못으로 내려가 야생 오리 몇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그를 비웃으며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오리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쾅! 쾅! 갑자기 2발의 총성이 울리자 야생 오리들은 곧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개는 미운 오리 새끼를 경멸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하염없이 걷다가 어느 농가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미운 오리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수탉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미운 오리 새끼를 좋아하지 않았고 종종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할머니에게 그에 대해 나쁜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와 수탉의 말을 믿고는 미운 오리 새끼에게 농가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매우 슬펐습니다. 가을이 왔고 모든 나뭇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힘없이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백조 몇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 부러워서 내가 아름다운 백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겨울이 왔고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절망에 빠져 하얀 눈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꽁꽁 얼 정도로 춥고 배고팠던 미운 오리 새끼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친절한 사냥꾼은 미운 오리 새끼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난로 근처에 두었습니다. 곧 미운 오리 새끼가 잠에서 깨어났고 기분이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봄이 왔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자랐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냥꾼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으로 걸어가서 아름다운 백조 2마리를 지나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를 따라가며 정말 아름다운 새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하얀 백조가 보였습니다. 이제 멋진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새로운 백조 친구들을 향해 신나게 헤엄쳐 갔습니다. 연못에 있던 오리 몇 마리가 정말 아름다운 백조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맑고 푸른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짜 백조가 되었습니다.